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핫 이슈가 될 종목 5가지 골라서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증시 탑5 시간입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소폭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큰 움직임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일단 지난주에 많이 오르면서 2020선 근처에서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목요일에 하락 마감했던 코스닥 계속해서 소폭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상해 종합지수는요,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3,2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는데요. 중국 증시의 상승 흐름 역시 계속 이어질 것인지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 탑5 함께 하실 분 모셔봐야겠죠. 오늘은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멘토님 오늘 탑5 종목 전체적으로 IT 부품주에 대해서 가져오셨다라고 들었는데 오늘 IT 부품주 갖고 오신 이유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스마트폰 부품 업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그와 중복된 종목들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삼성 갤럭시부터 시작해서 애플의 6S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그동안 좀 낙폭이 좀 상당히 좀 심했습니다. 휴대폰 전반적인 판매 부진에 따라서 낙폭도 좀 컸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애플 계속적인 신제품 자체가 좀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짓눌려 있었던 스마트폰 부품주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가동률이 좀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인 수익성 자체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실적 자체가 좀 개선되어 줄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 휴대폰 부품 업종들이 그동안 업종 지수가 상당히 낮았던 그런 측면에 비해서 이 전반적인 업종 지수가 상승 쪽으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휴대폰 부품주들이 하반기에 충분히 시장에서 주도적인 업종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주가 상승의 업종의 어떤 그 흐름을 좋게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휴대폰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에 대해서 오늘 5종목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과대였던 스마트폰 부품주,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의 신제품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실적 개선 기대감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 선정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탑1으로 꼽힌 종목은요, IT 부품주 한솔테크닉스입니다. 이어서 탑2는요, 휴대폰 부품주 이라이콤이 선정이 됐고요. 이어서 탑3는요, 세코닉스가 뽑혔습니다. 이 마이크로 렌즈를 만드는 업체죠. 이어서 탑4는요, 반도체 소재주로 꼽히는 이녹스가 선정이 됐고요. 마지막 탑5, 코리아 서키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부품주 5가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각 종목의 매력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탑1 한솔테크닉스, 지배구조 개편 완료 및 신규 사업 성장성. 자, IT 부품주 한솔테크닉스 탑1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일단 오늘 여러 가지 모멘텀을 들고 오셨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완료 이슈에 더해서 신규 사업 모멘텀도 있다고요? 네, 일단 한솔 그룹 자체도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자회사 한솔 라이팅과의 협소 합병도 이제 완료가 되었던 그런 측면이고요. 자, 그 같은 부분에서 신성장 동력까지 좀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모듈이나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산 반덤핑과 관련된 수혜로서 수주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이제 한솔 베트남과 관련된 휴대폰 사업, 이 부분 자체가 올 하반기부터 실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그 EMS 사업이라고 하는 생산 시설을 갖춘 업체가 전반적으로 전자제품을 제조 및 납품을 해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테크닉스를 말하는 부분인데요. 올 하반기에 조금 실적이 개선되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한솔 라이팅이 가지고 있었던 베트남 부분의 휴대폰 사업 부분 자체가 이제 한솔 테크닉스 쪽으로 이전이 되어 오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도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 큰 폭으로 증가되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삼성페이와 관련해서 이제 보고파를 하기 위해서 좀 중저가 폰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의 중저가 폰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2014년도에 삼성전자가 고사양 폰과 관련해서 시장의 지배력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중저가 폰을 통해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지배력을 좀 5위까지 밀려난 그런 모습이지만 인도 시장부터 시작해서 신흥국 쪽으로 중저가 폰을 계속적으로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대치 때문에 이와 같은 한솔 테크닉스가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물론 삼성전자는 중저가 폰뿐만 아니라 갤럭시 S7과 같은 내년도에 상반기 출시를 또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은 상당히 수혜가 될 수 있고 또 삼성페이와 관련해서 중저가 폰까지 실질적인 무선 충전과 관련된 부분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한솔 테크닉스가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 삼성페이와 관련된 수혜까지도 동반적으로 업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솔 테크닉스는 제가 일전에 6월달인가 7월달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리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판매 부진이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먼저 선반영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특별하게 약재적인 요소가 있어서 빠진 것은 아닌데요. 자,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한솔 테크닉스의 주가 자체가 7월달, 8월달 어느 정도 쌍바닥 패턴을 좀 형성을 시켜주고 난 이후에 8월 정도에서는 직전 저점 정도 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폭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아까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이와 같은 부분들이 주가에서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적인 고점을 형성시키면서 직전 6월 달의 고점 부근 자체를 26,000원대 부근 자체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왔던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10월 들어서 주가가 27,650원까지 또 고점 최고가를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다소 주가가 좀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와 같은 부분 자체는 최근 개인들의 매수에 가지고 유입이 되고 있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단기적인 차익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다소 좀 쉬어가는 그 국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일봉 차트보다는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그 성장성적인 부분과 실적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가미를 해봤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 전략이 필요한데 주봉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가 자체가 상당 기간 눌림목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뭐 28,000원 정도 선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만약에 이 주가 자체가 향후의 성장성 대비 25,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만약에 깨어지게 된다면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만약에 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주가 자체는 다시 수렴 과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 추세로서는 직전 고점 또다시 돌파를 시도를 계속 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여의도 정권가에서는 한솔 테크닉스에 대한 성장성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목표가를 35,000원까지 제시하고 있는 정권사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월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월봉 차트 상으로 봤을 때도 일전 2013년도에 고점 정도 수준을 약간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장기적인 성장성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4만 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35,000원, 6,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주가 자체가 이 중기적 관점에서 추가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그렇다면 1차적으로 주가 자체가 27,650원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 3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해놓고 나서 이 3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 일정 부분 또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재상승을 보여줬을 때 중기적 목표가 정도가 35,000원 정도 수준, 36,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이 상당히 애매한 그런 구간일 수 있습니다. 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5,000원 정도 구간 자체가 만약에 깨어지게 된다라면 24,000원 정도의 지지 여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에 가담을 한다면 24,000원 정도 수준까지 좀 눌림목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분할 매수 관점 이후에 주가의 반등폭을 기다려보시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주가 자체를 일단 7월달, 8월달 저점에서 매수에 가담해서 지켜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최근 들어서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하니까 좀 불안한 심리가 가중될 수 있겠지만 24,000원 정도, 즉 수익이 많이 나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4,000원 정도 지지가 정도까지는 좀 꾸준하게 좀 홀딩 전략을 세워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더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적인 매수의 관점에 가담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24,000원 정도 부근까지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저가권 분할 매수 관점에 가담하시는 첫 번째 종목으로 한솔 테크닉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사업의 삼성페이 전략까지 좀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이죠. 자, 이 종목 탑1으로 한솔테크닉스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탑2 두 번째 종목 보시죠. 탑2 이라이콤 애플 아이폰 판매량 증가 수혜. 자, 이라이콤은요, 이 휴대폰용 백라이트 유닛, 이 부품에 특화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아이폰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가져오셨어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 중에서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는 종목도 있고 네. 또 애플과 관련된 수혜를 받는 종목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일전에 제가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7월 13일 날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상반기 영업이익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3% 정도 증가가 되어서 130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2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8%나 증가되면서 13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상반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고사양폰에서 역시 삼성전자보다는 성장 독식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애플의 판매량 자체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수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와 부분만 더불어서 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현재 퍼 기준 5.1배 정도고요. PBR 같은 경우도 1.2배 정도로서 역시 저평가되어 있는 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최근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강력한 저항 구간 자체를 좀 돌파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설명을 드리면 21,200원대의 저항 구간을 강하게 돌파했는데 일전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8월 7일 날 22,450원까지 한 단계 레벨업 시켜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눌림목을 받으면서 박스권 정도의 등락을 거치면서 한 달 반 정도의 박스권을 같이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다시 한번 재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의 기대치도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라이콘 같은 경우 여기서 한 단계 우리가 레벨업을 된다면 일단 기본적인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23,000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가격대가 만약에 돌파가 되어진다면 24,500원 정도 수준까지도 역시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2,250원 1.8%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오히려 눌림목을 조정을 주는 구간 즉 21,000원 선이 약간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저가권 매수 관점에 가담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두 번째 종목 이라이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이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여기에 기대감까지 업고 있는 종목 이라이콤 탑2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탑3 보시죠. 탑3 세코닉스 휴대폰 및 차량용 카메라 렌즈 시장 1위. 각종 렌즈로 유명한 업체죠. 이 세코닉스 이 중에서도 차량용 카메라 시장이 요즘 떠오르는 시장인데 자, 이 부분에서 또 1위라고요. 네. 일단 뭐 이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일전에 스마트카 부품 스마트카의 시장 업황을 분석해 드리면서 코디에스 또 이제 이런 좀 LG화학 이런 종목도 비롯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긴 한데요. 일단 차량용 모바일용 카메라 렌즈 부분의 시장 지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바일용 렌즈 같은 경우도 2016년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베트남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차량용 카메라 시장의 성장성 자체는 올해보다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화되어질 수 있는 모습인데 최근 신차가 출시되는 차량들을 보면 대부분 다 후방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2016년도부터 본격적인 이제 듀얼 카메라의 어떤 그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분명히 도래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점 속에서도 이제는 스마트폰이 두께라든지 또는 화소의 경쟁 자체보다는 이제 듀얼 카메라 쪽으로 이전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세코닉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 모든 수출 차량에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어진다면 역시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당히 주가 자체가
많이 밀렸던 그런 모습인데 실질적인 바닥권 대비 강한 회복력을 좀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세코닉스의 현재 주가 자체가 지난 주말 목요일 대비 150원 하락한 19,150원, 0.78% 정도의 약간 미미한 약보합권 정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세코닉스의 거래량 자체가 좀 증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 금융 투자권 위주로 해서 조금씩 주가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1차적으로는 주가가 10월 달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21,100원대까지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481선 저항 구간을 좀 뚫지를 못하고서 주가에서 다시 한번 살짝 좀 밀려난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일단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 향후에 어떤 그 성장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향후에 어떤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개선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가 오히려 저점 박스권에서의 어떤 매력적인 그런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되면 2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22,000원대까지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오히려 주가 자체가 눌림목을 주고 있는 이런 구간 자체에서 주가 또다시 급락 현상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가가 19,050원 정도 선인데 이 가격대 정도 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주가가 밀려내린다면 18,500원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 정도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만 원선 돌파가 안착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주가 자체가 한 단계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주가 상승 탄력을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가격대가 돌파되기 이전 이런 가격대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좀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저가권 매수 관점 이후에 단타 공략은 아닙니다. 약간 단기적인 스윙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역시 이 종목도 약간 준비적 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세워 보신다면 저평가된 종목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한 주가 상승 탄력에 의해서 차익을 얻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세 번째 세코닉스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여러분께 지켜봐 주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부터 차량용 카메라 시장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 이류 기업인 세코닉스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세 번째 종목으로 세코닉스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탑4입니다. 네 번째 종목 보시죠. 탑4, 이녹스.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성공. 이 종목 역시 IT 부품주죠. 이 이녹스가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라고 가져오셨는데 어떤 부분의 실적이 좀 좋았나요? 그러니까 이녹스 주가 자체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애를 먹었던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회사 인터플렉스의 어떤 적자 구조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자체가 오히려 과도하게 조정을 좀 받았던 그런 측면인데 일단 스마트폰 메인 기판 HDI 쪽이라든지 반도체 패키지 기판 쪽의 가동률이 최근 들어서 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이녹스 주가 자체가 바닥 탈피했던 신호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연결 자회사인 테라닉스의 매출 자체도 개선이 되어지면서 SK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패키징 사업 부분에 대한 마진율 자체도 좀 개선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인터플렉스의 지분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분법 평가손이 좀 많이 발생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2016년도부터는 조금씩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무게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즉 3분기부터 국내의 주력 거래선의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으면서 고정비 자체가 좀 감소가 되어진 부분도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는 반도체 PCB 쪽의 고객 저변 확대와 더불어서 해외 반도체 업체 쪽이나 또 거래선의 다변화 부분 자체도 충분히 이 종목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좀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밀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오늘 현재가 기준의 주가 자체가 지난주 목요일 대비 50원 올라서 14,450원, 0.3% 정도의 약간 강보합세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주가가 그동안 좀 지루한 장기적인 하락 추세 속으로 좀 밀려났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9,050원의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7월달 그리고 8월달에 과도한 주가의 급락 현상을 보여주면서 만원대까지 주가 자체가 밀려났으니까 거의 올해 4월달 고점 대비도 거의 90% 정도나 그 주가가 급락했던 그런 모습인데 이제 강한 쌍바닥 패턴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성장성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15,000원대의 그 저항 구간 자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 자체가 돌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거래량 자체가 지난주 목요일 거래량보다는 좀 더 증가가 되어져야 되는 모습인데 어차피 우리가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자회사의 실적, 흑자 전환의 기대치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이녹스의 주가 자체는 향후에 분명히 어떤 그 흐름 자체 올해는 뭐 사상 최대 실적 자체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자회사에 대한 흑자 전환 이런 기대치 같은 경우는 주가에 아직
아직까지는 녹아들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박스권 정도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4,000원 정도 수준, 14,000원 정도 수준 정도 선에서 좀 주가가 좀 등락을 보여주는 시점에서마다 조금씩 물량 확보를 해 들어가시면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땐 최대한 일단 주가 자체가 직전 고점, 올해 19,050원의 고점 자체를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17,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올해 안에 충분히 상승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럭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좀 박스권 정도를 보이고 있을 때 저가권 매수 관점 가담을 해주실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하락했지만 이제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셨어요. 이녹스 이 종목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탑5 보시죠. 탑5 코리아 서키트 올해 최대 실적 및 자회사 턴어라운드. 자, 코리아 서키트는요, 이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PCB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자, 이 PCB 하면 조금 생소한데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실적 이슈도 조금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10,050원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 자체는 그동안 그 실적 대비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빠졌던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결산 시점만 놓고 보면 2014년도에 46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종목인데 2014년도 같은 320억 원대 영업이익이 다소 축소되어졌던 그런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역시 이 종목 자체도 올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 자체가 좀 개선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 자체는 좀 많이 하락해 있던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자체가 여기서 주가가 더 이상 급락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종목 자체는 향후에서 성장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적에 개선되는 부분들, 즉 그동안 실적에 과도한 부분들 자체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올해는 역시 이 종목도 실적 자체는 상당히 호전되어 주시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내년도까지도 실적 자체가 더욱더 개선되어 주시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의 주가 자체는 올해 8월 달에 저점 자체가 무려 7,800원대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15,200원대까지 올 상반기 때에 또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60일 이평선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한 단계 급락하고 나서 6월 달에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또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랫동안 역시 이 종목도 장기적인 추세 하락을 보였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현재는 11,100원대, 역시 이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12,00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도 이 종목도 이 거래량 자체가 수반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좀 저점 대비 충분한 눌림목을 받을 수 있고 저평가된 그런 종목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가권 매수 관점 영역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한 수익성 및 성장성 대비 상당히 주가 자체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 일단 내년까지 실적 기대감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스마트폰 부품주 5가지 종목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김태환 멘토의 탑픽주 뽑아봐야겠죠? 멘토님, 탑픽주는요? 예, 탑픽주는 5개 부품주들이 다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 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코리아 서키트 주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핵심 부품 PCB를 만드는 업체인 이 종목 실적 모멘텀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선정 이유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요. 가격 전략도 들어볼까요? 아까 대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코리아 서키트의 실적 자체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가가 좀 이제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가담이 되다가 좀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측면이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과도하게 물량을 매도하면서 주가 자체가 많이 이제 이평선들이 수렴되어 있는 그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구간 속에서도 주가 자체가 좀 견조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 즉 실적 자체가 3분기 실적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과 함께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저가권 매수 관점에 가담을 해본다면 주가 자체는 여기서 수렴 과정 이후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된다면 충분히 1차적으로 주가는 12,000선 돌파하면서 12,500원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너무 높게 따라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강하게 뜨진 않았지만 오히려 10,000원 정도 선의 가격대가 이탈되는 시점이죠. 9,800원 정도 가격대에 매수가를 좀 설정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00원 정도의 가격대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보시고 만약에 12,500원 정도 가격대가 돌파가 되어지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한 단계 더 13,500원 정도 수준까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것입니다. 다만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을 받게 되면 그 지지가 정도가 이탈이 되게 되면 저 시간적인 개념에서 좀 우리가 또 시간을 가지고도 가야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손절가는 너무 우리 높게 잡아드리진 않았는데 좀 넉넉하게 잡아드려서 9,1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대가 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좀 조금씩 저가권에서 분할 매수에 가담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의 반등폭을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중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20-30% 정도의 수익률을 걷어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니까 코리아 스키트 이 종목을 좀 탑픽주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주인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이외에도 스마트폰 부품주까지 오늘 계속해서 좋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5 분석의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가 귀국 7주년을 맞아서요, 이 수익을 말하다 머니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과 알찬 종목들까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이 증권에 대해서 보험과 부동산 이야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산업진흥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머니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증시 탑5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